전하, 지금 바다 건너 제주에서는 날마다 백성들이 섬을 떠나고 있어 남아있는 제주 백성의 수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하옵니다. 하지만 무슨 수로 제주 백성의 이도를 막는단 말이냐?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제주 도민들의 섬 바깥 출입을 엄히 금하는 국법을 정하여 그들의 이도를 막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결국 그 방법밖에 없구나. 여봐라, 지금 이 시각 이후부터 제주 백성들은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국법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극형에 처하도록 하라. 제주 섬을 떠나는 도민들이 늘어나자 인조는 국법으로 제주 백성들을 섬 안에 가둡니다. 이것이 바로 1629년에 내려진 출륙 금지령이죠. 인조 때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 제주 사람들은 그 육지에 나가지 못하고 꼭 나갈 경우 그 관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진상선을 탈 경우나 아니면 능역을 할 때, 즉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셨을 때 묘역을 묘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유림들만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도민들은 왜 섬을 떠나려 했을까요? 청음 김상원이 지은 남사록에 보면 전복 등의 진상과 관리들의 수탈을 견디다 못해 섬을 떠나거나 떠돌아다니다 익사했는데 남은 사람은 10명 중 2~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섬은 오히려 그 중앙 정부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제주 목사의 그 권력지입니다. 그 제주 목사의 권한이 세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선정관이기도 하고 악정관이기도 한데요. 그런 악한 목사가 오게 되면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과 그다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살기 힘들어서 그 육지로 나가서 유민이라도 되려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좀 그나마 좋은 살림을 살아보려고 이제 출타하려고만 그 노력한 것이죠. 1480년대 중반 몽캐지 마라. 혼자도 채비하라. 물때 맞추지 않으면 시간 없죠. 아버지, 우리 이제 집 떠나면 어디강 살 꼬마씨? 무사 살때 어식하부된 개모로 어디강 산들 이 제주만식이 사악하. 개매 맛이 입에 풀칠어진 해도 매년 숙년 들어 무신 좁쌀 한 방울이 이수가 뭐가 이수가게. 아이는 비쩍 모르고 목에 넘어갈 것 도신디 무사공 내려놓는 건 한지원. 개매 말이여, 생지옥도 이런 지옥이 어실 거요. 아멘 고양이엔 허용 이리 뼈든 무당 살긴 해봐도 영살당 굶어 죽주. 진상품 만드느랜 몸보충 주국이여. 다 챙겨시면 글라 혼자. 네.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제주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독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제주 사람들은 무작정 제주를 떠났는데요. 그렇다면 제주를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 위를 떠돌다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 부근에 잠시 터를 잡기도 했고 또 멀리 일본과 중국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섬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 상징적으로 한라산을 지칭하는 두무악이라는 이름이나 또는 두독 또는 두독야지라고 불렀습니다. 주로 포자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나 그 사람들은 15세기부터 그 16세기 말까지 그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활동을 했는데 그 두무악이 그 출연하게 된 이유들이 바로 그 왜구와 더불어서 그 남해안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공도화 정책이라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섬 자체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고 빈섬으로 남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두무악의 활동은 빈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다 위를 떠돌던 두무악은 잠시 섬에 닻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얘들아,
여기가 조음죽하다. 오시로 간 게 돈 사람들도 아니 배고 의지도 되고 우리 이리 장막창 살주. 강업축에 어딘들 어떤 옷가. 제주를 벗어나 나온 것만 해도 어딘디. 걔문 이리 살면 나도 이제 부역 안 가도 됩니까? 오게 그 바당꾀기 자박 먹고 안 되면 펄국허당 보면 사라질 테죠. 아, 제주주로 기눈이 왁왁하게 보름한 분한 사라질 거담스다. 그렇게 해서 경상도 어느 바닷가에 터를 잡은 두모학 가족. 그런데 그런 그들을 몰래 엿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못 보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외인들인가? 아니면 중국인? 안 되겠다. 빨리 관에 가서 얘기해야지. 낯선 이방인의 출연으로 당황한 경상도 주민. 두모학의 출연에 대해 처음 조정에 보고된 것은 성종 8년 8월 5일입니다. 현재 경상도 사천과 고성, 진주 지방에 제주의 두 독야라고만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두세 척의 배를 가지고 출래하더니 이제는 변하여 32척이 되었으며 강기슭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는데 의복은 외인과 같으나 언어는 외말도 아니고 한어도 아니며 선체는 외인의 배보다 더욱 견실하고 빠르기는 이보다 지나치는데 항상 고기를 낳고 미역을 따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바닷가에서 고기잡이와 미역 등을 따며 생활하는 두모학이지만 이방인이었던 그들이었기에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후 계속해서 제주를 떠나 경상도와 전라도 부근에 정착하는 두모학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제주도 인구가 줄어들자 조정에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경차관 권경우에게 성종이 내린 사목을 보면 근년에 제주 새 고을의 인민이 자칭 두독이아지라 하면서 처자를 거느리고 배를 타고 전라도 경상도 바닷가에 연변에 옮겨 정박하는 자가 수천여인데 새 고을의 수령이 아직까지 아뢰지 아니하고 있으니 추국하여 아뢰라. 만약 숨기고 승복하지 않아야 하는 자가 있거든 당상관 이외의 수령과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형문하여 추국해서 밝혀내라.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로 이주한 제주 도민들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경상도 전라도 두 도에 유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베껴가지고 가서 새 고을의 호적과 자세히 비교하고 검토하여 아뢰어라. 만일 호적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거든 두 도에 현재 있는 고을에서 사실을 조사해서 계문하라. 그 조선 정부에서는 그 제주도민들이 그 두모학이라는 이름으로 탈출하다 보니까 그 정말 그 노동력 인구가 부족치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그 쇄환 정책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 쇄환이 뭐냐면은 두모학을 쫓아서 그들을 잡아다가 다시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일하게 하는 방식을 썼죠. 그런데 두모학이 이렇게 육지에 그 멀리 상륙한 적은 없고 주로 해안가 마을이나 빈섬, 선상 활동을 했고 태풍 불 때만 이렇게 해안가로 정박하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준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려고 그러니까 미역이나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바닷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두모학들의 삶은 늘 불안하기만 했는데요. 여봐라, 어서 저들을 추포하라. 예. 관에서 잡으러 오면 재빨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해상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해상 지리와 날씨 분석에 능했던 두모학. 그런 그들의 해상 능력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성종 17년인 1486년 경상도 관찰사 손순효는 경상도 해안에 살고 있는 두모학을 불러 해상 사정을 물어보기에 이릅니다. 잘 알다시피 요즘 경상도 연에 왜고들이 들끓고 있지 않은가?
왜그들은 들끓는데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선 바다지리에 농식해야 할 터. 그런데 도무지 바다지리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떤가? 자네들이라면 주로 바다 생활을 하니 바다지리에 능하지 않는가? 왜그들이 경상도에 들어오는 해상 경로는 어떻단 말인가? 서쪽으로는 돌산까지 30여리쯤 되고 동쪽으로 삼천진까지는 15여리쯤 됩니다요. 왜적들은 항상 이 길로 다니면서 풍파가 일면 언덕에 의지하고 바람이 고요하면 출발해 미조항에 의집죠. 미조항은 바람이 없고 해산물이 많기 때문에 머물면서 물을 기른 뒤 서쪽 돌산에 들어가 때를 기다렸다가 몰래 나타나는데 이곳을 지나지 아니하면 전라도 경계에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요. 이후 손순효는 두무학에게서 얻은 해상 지식을 바탕으로 왜적으로부터 경상도 연해를 지킬 수 있는 장계를 조정해 올립니다. 이때 두무학의 활용도 함께 논하는데요. 곤양, 진주, 사천, 고성에 두막 등을 나누어 두면 모두 배를 잘 뿌려서 물결에 달려가는 것이 많은 새와 같으니 그들을 어루만져 편히 살게 하면 급할 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봄, 가을에 병사 수사를 삼천진에 모이게 하고 크고 작은 맹성과 두무하게 배를 가지고 수전을 서로 익히면 급할 때 쓸 수 있을 것이니 이 또한 하나의 계책이 될 것이옵니다. 왜구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두무학이 등장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라도 절도사 박성소는 왜구를 막기 위해 두무학의 배처럼 가볍고 빠른 배를 만들 것을 청합니다. 이 무리들은 배를 잘 다루니 만약 그들을 활용한다면 왜적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니 진실로 유익할 것입니다. 제주 배가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그 바람 세고 그리고 그 제주의 지형이 험악하기 때문에 배가 다른 배보다 그 튼튼했어요. 특히 두무학과 왜구가 만나서 싸울 경우에 둘 다 배에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배가 가장 중요한데 배가 파손하게 되면 생활 근거지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두무학은 왜구를 만났을 경우에 자신이 가지고 가는 그 배에 큰 돌들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 돌로 왜구들의 배를 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구들은 두무학만 만나면은 먼저 근접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이후 중종 5년인 1510년에 이르러서는 경남 김해에 1000명이 넘는 두무학이 마을을 이루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정에서도 두무학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는데요. 두무학은 미역을 따는 등 이 해산물을 따는 것을 업으로 삼아 배에 처자를 싣고 너른 바다를 집삼아 사는데 지금 외변으로 인하여 관가에서 그 배를 구려하자 살아갈 수가 없어 도산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시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배가 가볍고 빨라서 이 국가에서도 힘입어 쓸 수가 있으니 이 해안 가까운 곳에는 왕래를 허락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단 멀리 떨어진 절도에서 해초를 따는 것은 안 될 일이고 해안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미역 등을 따는 것은 허락하여 두무학들이 편안히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라. 해상 유민 두무학이 점차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활약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도 있습니다. 선조 30년 2월 20일에 있었던 도원수 권율의 치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두모학은 뭐 수적이다 해적이다 이런 보는 시각보다는 반대로 왜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가, 왜 섬을 떠날 수밖에 없는가, 그 섬에서의 가혹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말 그 처자까지도 거느리면서 사는데 그렇게 못 살다 보니까 그 밤중에 그 제주도를 탈출해 가지고 떠도는 신세가 됐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조선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조선 정부는 오히려 그들을 세환해다가 정말 복지는 불구하고 다시 또 그 노역을 시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2의 도망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장인에 대한 오늘날의 시선은 그 인권의 문제, 그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의무만 지어준 조선 정부의 탓이 크다고 보고, 그러한 것에 대한 역사적 시각은 재평가해야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삶에 대한 절박함으로 제주섬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해상 유민 두모학. 이들로 인해 제주인들의 탁월한 해상 능력을 널리 알릴 수 있었는데요. 두모학, 그들의 삶은 당시 제주섬 사람들의 고난과 순환의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